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폭락장에 힘내라는 이야기는 제가 작년 8월 올해도 말씀드렸고 작년 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를 사야 할 때라고. 지금도 반도체를 사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당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기는 한데요. 또 이렇게 하면 정부 여당에서 분명히 정책 변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변수를 생각하면 투자를 못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어떻게 해야 최선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배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드로는 세계에서 탑이죠. TC 본드 시장 진출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컨콜에서 회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5대를 납품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지금 이게 국내 전자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5대의 TC본드의 의미는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드 안 된다고.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고위층 만났을 때 4, 5년간을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해봤는데 수율이 거의 뭐 한 자릿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인데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을 하게 되면 웨이퍼를 본딩한 다음에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웨이퍼, 위에 웨이퍼, 더 위에 웨이퍼 이런 쪽에 결함이 겹쳐지잖아요. 완벽하게 겹칠 수 없으니까 결함의 덧셈 효과로 인해서 밑에 층의 오염, 위에 층의 오염, 더 위에 층의 오염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완벽한 어떤 적층 라인이 몇 개 안 된다는 그런 논리죠. 4, 5년 동안 했는데 안 되어서 엔지니어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 투 웨이퍼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먼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죠. 먼지를 아무래도 없앨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스텔스 레이저는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RI 방식, TSV 뚫을 때 그걸 선으로 확대해서 해도 먼지 발생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SK하이닉스 이야기였고 배시하고 가장 친한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냐면 CMP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CMP가 디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런 정교한 CMP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국소적으로 디싱이 일어나게 하는 CMP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사 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하이브리드 본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TC 본드를 통해서 HBM 적층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 보면 하이브리드 본드는 후퇴하는 거예요. 물론 배시가 자랑하는 단층, 뭐 3층 여기 하이브리드 본드는 여전히 배시가 왕인데 HBM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드 후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면 이번에 TC 본드라고 했는데 사실은 플럭스리스 TC 본드라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6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미나 하나비전이나 이 제품보다 너무 비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2 웨이퍼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절대 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칩 투 칩 본딩이죠. 칩 투 칩은 아주 작은 칩 길이를 본딩한 다음에 바로 이걸 또 드러내서 또 본딩하고 이런 방식인데요. 칩 투 웨이퍼 본딩은 이런 웨이퍼 위에 일일이 로봇팔이겠죠. 칩을 붙이고 한다는 거잖아요. HBM4의 이 다이 사이즈를 감안할 때 대략 500개거든요. 여기 붙여야 되는 게 500번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TC 본딩은요. 하부 온도가 200도 정도 됩니다. 좀 낮게 해도 150도 정도인데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고요. 상부 헤드 온도가 350도에서 500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부도 굉장히 뜨거운 건데 이 웨이퍼가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칩 본딩에서는 금방 본딩하고 꺼내지만 요거는 500번 본딩할 때까지 웨이퍼가 하부에 놓여 있거든요. 난로 위에 웨이퍼를 올려놓는 셈인데 칩 투 웨이퍼 본딩이 과연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은 열이 별로 없으니까 칩 투 웨이퍼 본딩이 한목적적이죠. 그나마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보다 나으니까 칩 투 웨이퍼 본딩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을 TC 본딩에 사용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건 아마 TC 본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베이스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ASMPT는 돌을 씁니다만 배시는 전혀 다른 걸 쓰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드의 이 베이스는 주철도 아니고 돌도 아닙니다. 인공석이죠. 근데 이 베이스를 아마 그대로 썼을 거예요. 인공석을 TC 본드의 베이스로 쓸 수 있냐? 이거는 이견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한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계속 쓴다. 요건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의문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이 아까 60억 넘는다고 했는데 너무 비싸죠.
하이브리드 본더에는 못 미치지만 그건 100억이 훨씬 넘어가니까 다른 회사 제품보다 거의 20% 이상 높은 것 아닙니까? 이걸 과연 쓸까요? 저는 안 쓴다고 봅니다. 5대를 새 회사에다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가지고 납품을 해봤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테스트용입니다. 가격을 보면 그렇죠. 5번째는 토탈 경쟁력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다 한 이야기를 종합을 했을 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본더로 무조건 간다. HBM4부터는 간다고 했다가 스매시 말을 바꾸어서 HBM4E부터 간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실제로 부서마다 의견이 갈리거든요. 최상단 부서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개발 부서에서는 내년에 하이브리드 본더 간다.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더 간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받아쓰기 바빴잖아요. 와, 하이브리드 본더가 신의 작품인가 보다. 이제 이거 없으면 HBM은 안 되나 보다. 모르고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잘못된 신화가 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HBM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더 못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TC 본더로 들어왔으니까 사실 하이브리드 본더 이렇게 홍보할 시간에 TC 본더에 진략했으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시의 어떤 경험이나 기술력을 보면요. ASMPT도 지금 과거의 방식을 되살려서 본드 헤드를 여러 개 붙였다가 단일 헤드로 다시 복귀해서 SK하이닉스에 다시 넣으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속마음은 여전히 복수 헤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ASMPT도 배시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이 회사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TC 본드 시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혼선이 없길 바라면서 배시의 TC 본더 진입은 하이브리드 본더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 뿐 TC 본더에서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